전세 사라지는 시대, 중년 실거주의 정답은 어디일까? 어제 새벽 2시였습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분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20년 살던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아니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을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구하자니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를 살자니 노후 자금이 걱정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중년 세입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전체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막막하신가요?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사는 집이 마지막 전세가 될까봐 불안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중년 실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20년 전 지금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전세금은 적당했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집도 괜찮았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마다 계약갱신했습니다. 전세금이 조금씩 올랐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주인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주인이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세로 바꾸거나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서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0년을 산 집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이웃도 친구가 됐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봤습니다.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이면 큰 돈입니다. 20년, 30년 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전세금과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월세를 내면 저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나이가 걸렸습니다. 은행에서는 50대 후반 대출을 꺼렸습니다. 설령 받는다 해도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다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조건이 나빴습니다. 전세금이 엄청나게 올랐거나 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장기 계약을 꺼렸습니다. 중개업소 여러 곳 다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전세는 구하기 어렵다고,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고 있다고,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을 모아 전세금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월세로 갈까? 더 싼 전세를 찾아 외곽으로 갈까? 아니면 빌라나 다세도로 내려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세 세입자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중년 세입자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은행 이자가 낮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예금해도 이자가 적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받는 게 수익이 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둘째는 세금입니다. 전세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제상 월세가 유리합니다. 정부 정책이 월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리스크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끝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으면 됩니다. 넷째는 임차인 권리입니다. 전세는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가 편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매물도 거의 안 나옵니다. 전세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물의 80%가 전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라고 합니다. 80%가 월세라고 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있어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거나 계약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좋은 전세는 나오자마자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실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선택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월세 전환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점은 이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큽니다. 매달 월세가 나갑니다. 1년이면 큰 돈입니다. 20년, 30년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노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2년마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나이 들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저렴한 전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낮추기 위해 조건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외곽으로 가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빌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점은 여전히 전세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부담이 없습니다. 목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교통이 불편해집니다. 병원이 멉니다.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더 불편합니다. 게다가 저렴한 전세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조건 있는 집은 금방 나갑니다. 남는 건 문제 있는 집들 뿐입니다. 깡통 전세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소형 아파트 매입입니다. 지금 가진 돈과 적은 대출로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20평대 이하나 지방 소형 아파트 같은 것입니다. 장점은 내 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전세금 걱정도 없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팔고 싶을 때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가격도 잘 안 오릅니다. 추재 가치는 낮습니다. 또 대출 부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받아도 이자가 부담입니다. 갚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선택은 지방 이주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집값이 싸니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저렴합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방 가면 외롭습니다. 문화적 격차도 느낍니다. 의료 서비스도 떨어집니다. 자녀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판단 기준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를 보십시오. 50대 중반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과감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방 이주나 소형 아파트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큰 변화는 부담스럽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말입니다. 둘째, 건강을 보십시오. 건강하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방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쁘면 병원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교통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정을 보십시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소형이라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빠듯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넷째,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했고 만남이 드물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처음 문자 보낸 그분께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금에 조금 보태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보단 불편하지만 감수하기로 했답니다. 내 집이 생긴다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더 이상 전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상황에선 최선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내 집이라면 말입니다. 지방도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년 실거주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